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외치면서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루 만에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는 게 바로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씩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초전도체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 크게 내가 섣불리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테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시장 전략과 내 계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에 맞는 종목들과 전략들 해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방송 일주일에 1시간씩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만 여러분들께 종목을 안겨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저도 섭섭한 게 사실이거든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입장하실 수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안내까지 드렸는데 지난주 방송 공략주 알아보신 분들 그리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거 두 눈으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서 제가 생방송 공략했던 두 가지 종목이죠. 리노공업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두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고요. 지금까지 설 연휴가 조금 길게 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일은 약 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30%, 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략하신 분들 이 종목 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 공략해 가신 분들은 이 상한가에 맞먹는 이 상승률을 당연히 가져가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노공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주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를 찾자라고 말씀드렸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상승세가 짙지 않은 타이어 관련한 종목들 게다가 올해 전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우상향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방송 공략주이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 찾아보시면은 정말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 아마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타이밍 챙겨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좀 쉬면서 제가 종목 연구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기대감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생방송 공략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일주일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지난주 방송 공략주만 이런 성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2월 1일 그 전 방송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2월 1일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한 발짝 빠르게 방산주를 잡아드렸고요. 방송 이후에 좀 저점을 다져가면서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 10.9%의 상승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한 주 내내 빨강불을 켜면서 여러분들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종목이고요. 1월 25일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참 반도체 관련한 일정들을 제가 계속 나열을 해드리면서 반도체 관련한 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MDS테크고 우리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방송 이후에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의 지수가 워낙 좀 안 받쳐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당연히 슈팅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틀 만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고 있는 종목인데 1월 11일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한 달 정도 공략한 지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방송에서 공략한 날 정확히 표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 폭락에도 오르는 종목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받쳐졌더라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34%,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정확한 종목명 정도야 눈치를 채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 수익까지 가져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매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방송 공략주들 정말 투명하게 여러분들 수익까지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QR코드 참고하셔서 저희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까지 방송 공략주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아주 가뿐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볼 테마와 종목들이겠죠. 오늘 어떤 테마 가지고 왔는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첫 번째로 방산 테마 가지고 왔습니다. 방산 테마 어제는 올라줬고요.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있는 장세 또 초전도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 수익률 방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방산주 관련한 수출 이슈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방산주를 보기에도 4월 달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요.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마침 또 올해 겹쳐주면서 우리는 북한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북한이 또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게 총선과 대선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 챙겨왔습니다. 또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테마 그중에서 한 종목을 챙겨왔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AI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이 날마다 좀 다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죠. 그때 볼 수 있는 반도체, 우리가 좀 통틀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반도체주 오늘 종목으로 챙겨왔으니까요. 두 가지 테마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종목씩 뽑아서 가지고 온 종목들 그 이유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방송 공략주인 방산 종목부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방산주 하락장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방산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튼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는 특히나 북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게 방산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출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중동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무기의 수요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오고 있고요. 위기감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단순히 뭐 국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이런 무기의 수요와 중요성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방산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요.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방산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올해 수출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적적인 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사실 뭐 장 초반에는 조금 눌림목이 생기는 듯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주면서 역시나 좀 조용히 올라주는 방산주들의 그런 면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산주 올해는 작년에 넘지 못한 수출입니다. 200억 달러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선거철 관련한 이슈 드려야겠죠. 선거철 4월 달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슬슬 인맥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들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인맥 관련한 종목 혹은 정책 관련한 종목들 선거가 끝나면 재료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직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사실 지금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선거철 테마와 함께 볼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방산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선거철에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이거는 뭐 국내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발을 할 때 자기네들의 이권을 좀 넘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당연히도 계속해서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목할 테마는 당연히 방산 관련한 테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선거철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바로 방산주거든요. 이때 한번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긴축 시기가 굉장히 조금 오래 지속된 상황이죠. 근데 이런 긴축 시기마다 국가 예산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게 바로 방산 쪽 예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산 섹터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흐름이 빠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국가의 예산이 빠지면 당연히 좀 흐름이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긴축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 돋보이는 방산 테마 그중에서도 한 종목 조금 챙겨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지고 온 방송 공략주, 방산주 중에서도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방산 테마 중에서도 육해공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얼마 없는데 이 종목이 거의 뭐 유일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육지와 바다 또 공중전까지 한꺼번에 포괄을 할 수 있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 자체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4조 원짜리의 그 수출 사우디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4조 원의 3분의 1을 이 회사의 기술력과 비용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튼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덩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종목 기술력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기술력 바로 통신보안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군대를 관리 감독하는 핵심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보안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보안이겠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게다가 우리 군대뿐만이 아니라 육해공을 넘어서 포괄하는 방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는 수출도 이끌어내고 있고 올해 조금 실적 강세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여러분들 테마 자체 지금은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 하더라도 방산 테마 제가 가지고 온 이유 확실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눈에 띄는 수익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방산주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지수가 흔들릴 때도 개의치 않고 우상향하는 게 조금씩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바로 방산주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아무래도 2월 말에 뭐 기업 가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수급이 그쪽으로 아마 몰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테마들은 다시 한 번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익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할 때다. 그런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산주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방산 관련해서 한 종목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해공을 포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방송 공략주는 그 중에서도 육지와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
포괄하는 종목, 바다를 담당하는 종목은 땡땡 오션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 모든 게 한 그룹에서 하고 있는 방위 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육군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뭐 육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IT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 회사가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육해공 중에서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전쟁에 최첨단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육군이 핵심이거든요. 이 종목이 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이 오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의 종목 IT 기술을 관련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휘 통제라든지 통신 체계 같은 게 군대에서는 가장 좀 기밀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 대한민국 군대를 좀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통신 보안 관련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우리나라 군대뿐만이 아니라 육군뿐만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까지 이 회사의 그런 IT 기술력, 통신 체계 관련한 기술력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에게도 계열사 시너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함정과 전투기, 여기 보이시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사용되는 기관 제어 체계를 국산화에 성공한 종목이거든요. 한마디로 뭐 지금까지는 모든 이런 전투기들에서는 해외에서 온 기술력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첫 번째 방송 공략주가 이렇게 바다와 하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오늘의 종목이 육군뿐만이 아니라 이런 해군과 공군까지도 한꺼번에 좀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회사가 육군 관련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IT 기술 관련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다른 회사들과도 계열사의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단순히 뭐 전쟁과 북한 도발뿐만이 아니라 해군 하면 어떤 게 생각날 수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 해군 관련한 종목에서는 상선 사업을 좀 신설로 시작을 하면서 홍해 리스크라든지 혹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리호 관련한 이슈도 있었죠.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포함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방산주가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게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입니다. 제가 워낙 아쉽기도 하고 요즘 시장에서 좀 시장이 주목하는 게 저 PBR 관련주, 저평가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송 공략주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정확한 종목명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정확한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육해공을 포괄하는 전체 그룹 중에서 육군을 조금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뭐 육군 전투기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IT 기술을 좀 가장 본업으로 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T 기술은 사실 해군도 공군도 사용할 수밖에 없죠. 통신 보안, 가장 중요한 이 통신 보안이 바로 이 회사에서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투자적인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꾸준히 볼 수 있는 게 방산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까지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 함께 지켜가시라고 수익률 방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여러분들께 조금 대충의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첫 번째 종목은 이 두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종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보다 정확한 종목명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큰 수출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좀 가장 중요한 주가를 움직이는 포인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계속 실적을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산주들인데 대체 왜 그 실적 시즌에 방산주들이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계속해서 군대뿐만이 아니라 내수에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방산 관련한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왜 실적 시즌에는 대체 이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실적 시즌에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영업이익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들, 그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에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아무리 좋은 뭔가 상품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방산주들은 훨씬 더 크게 팔지를 못하는 건데 크게 남겨먹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국내 방위산업법에 걸리는 것뿐이지 수출을 할 때는 내가 얼마를 남겨먹어도 상관이 없는 게 바로 방산주들의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최근에 수출 이슈 굉장히 큰 게 있었죠.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회사가 뚫었습니다. 천궁2 관련한 수출 기사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종목이 천궁2 수출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천궁2 수출하면서 약 4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1.3조는 이 회사의 기술력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무려 3분의 1이나 조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적어드렸죠. 다기능 레이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눈만큼 핵심적인 그런 기술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가져가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에도 굉장히 카메라 센서,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역시나 좀 방산 관련해서는 눈으로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수출액이 나왔고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에 이렇게까지 많이 좀 수출을 성공해냈다라는 거는 영업이익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남겨먹을지는 단순히 이 회사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 실적으로서 또 수출로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사 이미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뜨거운 PBR로 살펴보자면 1.3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 업종 평균으로 좀 따져봤을 때 18.5배가 평균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방산주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방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운 저PBR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저평가받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우리 시장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방산주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공략을 해드렸는데 사실 2월달 시장, 2월 들어서 어제 오늘 제외하고는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게다가 특히나
어제 조금 CPI 관련 지표가 쇼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여러분들께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산주, 방산 테마 여러분들께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는 아무래도 수익률 방어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증시 흐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방산주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중에서도 육해공을 포괄하는 방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단순히 그런 뭐 전쟁 이슈 혹은 북한 도발 이슈뿐만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면 최근에 뜨거운 거 홍해 리스크를 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공중전 생각을 하면 최근에 누리호 이슈가 있죠.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방산주는 이 종목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나 육해공 중에서도 각각의 회사가 있는데 육군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바다 관련한 종목, 공중전 관련한 종목보다는 덜 부각받은 오늘의 종목이 가장 매력적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최근에 방산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출 관련한 이슈도 짚어드렸고요. 뭐 기술력 관련한 이슈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우리나라 군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핵심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봐야 되는 실적 같은 부분, 뭐 그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우리가 하락장에서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좀 한번 올라가면 끊임없이 올라가는 조용히 올라가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렸죠. 긴축 시기에 가장 좀 국가 예산에서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게 방산 예산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흐름이 빠져왔기는 하지만 이제는 긴축의 막바지에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든지 우리가 타이밍을 노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꿈틀꿈틀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말고 저점에서부터 오늘의 방산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락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방산주 뭐 2월 들어서 시장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외국인들도 조금은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CPI 쇼크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는 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게 바로 하락장에서 돋보일 수 있는 지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방산 테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육해공을 통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께 직접 정확한 종목명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장 함께 하시면서 방송 외의 시간에도 전략 받아가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방산주와 함께 수익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점점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 혹은 비트코인 관련한 테마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심상치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 주는 우리 투자자분들 최대한 수익 실현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달 말, 2월 달 말에 좀 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세부적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수급이 관련한 종목들, 저 PBR 관련 테마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가 조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열흘 10거래일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난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 올라타지 마시고요. 조금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저점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올라온 상태는 맞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온 상태가 맞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수익 실현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막상 관련된 정책 발표가 나오면은요, 재료 소멸 에 관련한 그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일본 따라서 하는 건데 사실 일본처럼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잘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서 이런 종목들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뭐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또 제 계좌를 들여다보면은 손절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방송 외에도 함께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난 소통하면서 보다 정확한 정답을 찾아갈래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골칫덩어리 종목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나는 새로운 종목을 좀 찾고 있는데 어떤 게 저점일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공략을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장도 마무리를 했죠. 이때쯤에서 제가 지난주에 공략해드린 종목들 오늘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자랑을 하고 가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두 가지 종목입니다. 역시나 지난주 방송에서도 두 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고 첫 번째 종목을 리노공업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그냥 켜주고 있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첫 번째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한마디로 3시부터 3시 반까지 마감 직전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린 종목인데 빠르게 가져가시라고 반도체 종목 지금 잡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죠. 방송 다음 날 29%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역시나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사실 방송 다음 날이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고요.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바로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연휴가 껴있고 하기도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는 좀 천천히 볼래 하셨던 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금 조금 말씀드렸던 거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챙겨가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였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역시나 방송 이후에 자동차주 내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최근 들어서 기아와 현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나는 대형주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부품주들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이 종목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자동차주 중에서도 타이어 관련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거였고요. 방송 이후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적 수익 우상향하는 흐름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 외에도 2월달 첫 방송에서 가지고 왔던 현대로템 이 종목 방송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좀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송하고 다음 주 방송에 제가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 내내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안겨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방산주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죠. 좀 다른 이슈에서 공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수익률 방어하고 싶으신 분들 좀 너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함께 해주셔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25일 공략했던 종목 MDX테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일정이 여러 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정을 제가 여러 개를 굉장히 좀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 일정에 다 속할 수 있는 종목은 얼마 없다. 이 종목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직후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 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방송 이후에 한 번에 이렇게 슈팅하는 모습 단 2거래일 만에 18.3%의 상승률을 보여드렸고요.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에서 공략하고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 특히나 최근 시장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종목이 그 어려운 걸 해낸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한 달, 공략한 날 정확히 표시를 해드렸는데 눌림목의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조금 올라온 자리 아니냐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수급이라든지 차트 여러 가지 확인을 하면서 눌림목 공략이 통하는 시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평선을 타고 꾸준히 따라 올라오는 모습,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35% 상승률까지 가져가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장에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이런 종목들 꾸준히 수익 볼 수 있는,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는 게임주겠지만 저 PBR 관련해서 마침 또 이슈가 올라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전력 1월달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하면서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테마를 봐야 되나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께 1월달은 이런 조금 공기업 관련한 요금 인상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스라든지 에너지, 전력 같은 그런 많은 회사들 중에서 민영화 이슈가 있는 한국전력을 공략해 드렸고요. 실제로 방송 이후에 저점 형성하면서 여러분들께 16.6%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매주 1월달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테마를 가지고 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테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죠. 이 두 가지 종목을 한 종목씩 각각 챙겨가시면은 내 계좌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테마들 챙겨가시라고 관련한 종목들 안겨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테마 혹시 놓치신 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도체 관련한
관련한 종목, 최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관심이 있어하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내내 조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시장에 메가 트렌드가 올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단순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주가만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은 맞지만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의 회복이 먼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올해 2월 달 지금 한 반 정도 지나간 상황이죠. 2월 달에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2월 달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일평균 85.9%나 급등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루 평균 85.9%,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2월 달에는 근데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내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수출 증가율이 좀 독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인지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도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2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섹터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많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좀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수출과 외국인 지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일단 엔비디아 주가 어제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시장이 반등이 왔는데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만 시장, 뭐 중국 시장을 놓고 보자면 이제서야 춘절 연휴가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TSMC의 급등세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다라는 것도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시장의 업황 회복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우리 엔비디아 이렇게 좀 대장주들 전 세계 대장주들이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너무 늦지 않게 챙겨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 이미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종목 굉장히 좀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인 만큼 후공정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은 처음부터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는 힘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조금 돈이 들어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가는 종목들이 올랐을 때 오히려 공략하기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관과 품질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바로 이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최근 들어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이어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캐파를 2배나 증가시킨 종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종목을 좀 실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캐파를 증가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충분한 유동성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AI 반도체, 최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반도체들 굉장히 많죠. HBM부터 시작해서 CXL까지 이런 새로운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슈가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AI폰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갤럭시 S24, 게다가 반응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를 말씀드리자면 AI폰, 사실 삼성전자가 상징성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조금 더 상징성을 먼저 가져갔거든요. 먼저 출시를 했기 때문인데 AI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선수 쳤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폰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조금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 AI폰 에서 불량이 나온다, 뭔가 하자가 발견된다,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AI폰 관련한 기술과 하드웨어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검사 장비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HBM부터 CXL까지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최첨단 반도체이기도 하죠. 이런 반도체들이 새롭게 쏟아지고 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 회사가 나중에 후공정 업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고 그만큼 더 우리가 놓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 검사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가장 뜨거운 이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샘 올트만 때문일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상을 해내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나 이것보다 한 발 빠르게 이미 생산 카파를 2배를 증가를 시켜놨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물량들이 쏟아질까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질 텐데 그에 대비를 해놓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미 대비를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기,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캐파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자금까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대비하면서 캐파를 증가를 해놨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으로 연결이 될 거고 위기에 관리할 수 있게 리스크에 조금 줄일 수 있게 유동성 자금까지 확보를 해놓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약 5분 후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차트상 자리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단기 이중 바닥, 단기 이중 바닥을 형성한 상황이고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과 이 부분 바닥을 2번 찍었습니다. 우리가 공식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 상승의 그런 공식이다라는 공식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단기 이중 바닥과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중 바닥을 모두 형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단기 골든 크로스도 형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지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해주는 반도체 종목 좀 조용히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매갑 트렌드에 잡을 수 있는 반도체 주지만 아직까지 많이 늦지 않은 그런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너무 늦지 말고 이 종목조차도 늦지 말고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는데
방산과 반도체 각각 한 종목씩 가지고 왔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모두 다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산 테마와 반도체 테마 그 중에서도 앞으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 종목들 혹시 놓치신 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확한 종목명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수익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